하시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이런 황 기자님이 직접 물을 황 기자님 아유, 미워요. 저는 안 주시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네, 농담이고요. 네. 네. 여기 마이크를 좀 올려. 말소리가 좀 안 들리. 예. 정춘수 의원님 마이크를 좀 소리 네, 좀 올렸습니다. 키워주시면. 네. 어때요? 괜찮은가요? 네. 예. 근데 그 국회가 막 너무 난리를 치고 있어서 네. 뭐 국회 일정도 불확실하고 뭐 이래서 음. 모시지를 못했어요. 뭐 일정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바쁘시니, 예. 네. 그런데 이제 뭐 다 중요하게 우리가 국민들의 관심사였던 법안들이 다 통과되고 네. 일단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이제는 좀 나와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또 기꺼이 나와주셔가지고 그럼요.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그 의원님, 저희 김남국 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네. 지금 서울의 소리 구독자 여러분도 함께 네. 들어와 계시거든요. 인사 잠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용인 수지에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정춘수 의원이고요. 김남국 TV에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서울소리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진작에 오고 싶었는데 저도 약간 인생이 복잡해서 인생이 복잡해서.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의 어떤 각별한 좀 인연 그리고 소개 좀 해가지고 인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남국 TV에는 저는 처음 출연하는 것 같은데요. 김남국 변호사님은 저희 서울의 소리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됐고요. 그리고 정춘숙 의원님은 사실은 좀 개인적인 인연으로요. 제가 그때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그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지역에 나가시는 국회의원 후보들 경선 관리를 했고요. 네. 그리고 비례대표들은 우리 그 중앙대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순위를 맞아요. 결정을 네. 했는데 그때도 그 중앙대의원들 투표 관리를 제가 했어서 그 복도에서 그 비례대표 후보들이 막 이렇게 긴장하면서 올라가서 이제 자기소개도 해야 네, 되고 막 네. 이런 모습을 맞아요. 제가 그 지켜서 봤는데 다행히 이제 안전 순위 번호를 받으셔가지고 저희 당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또 저는 이게 좋은 사례라고 봐요. 지금 민주당의 센 언니들이 네. 장관까지 올라가셔가지고 이번에 출마를 못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에서 역할을 하시느라고. 그래서 아니 센 언니들이 못 나가면 이게 이 국회의원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20대 국회가 겨우 17%예요. 네. 예. 국장님 소리가 작대요. 소리 좀 키워주세요. 마이크 볼륨 소리가 작대요. 물 드세요. 네, 그래서 위원님 이름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김태희고요. 전 서울시 의원입니다. 그리고 정춘숙 의원님하고는 또 지난 지방선거 때요. 경기도당의 저는 공천심사위원이었고 의원님은 또 비례대표 경험이 있으셔서 경기도당 비례대표 그 지방선거 때 공심위를 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의원님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셨고, 그러니까 의원님이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이제 서울의 소리 여러분과 김남국 TV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시고요. 제가 보증하는 국회의원입니다. 네. 네. 우선 제가 여기서 그 진행자로서 진행자는 아니지만 네, 빠른 속도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도 여쭤보고 네. 또 댓글로 지금 많은 분들이 벌써 600여 분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저희가 준비한 질문 말고 다른 질문도 함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변호사님은 역시 법률가시니까 그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뭐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궁금한 거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냥 원내대표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궁금하고요. 네. 네, 패스트트랙은 뭐 다 통과가 됐으니까 해피합니다. 네. TV로 생중계를 보셨잖아요. 다. 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때 그 의사진행 발언 하시는 거 저 그거 봤어요. 기억나요. 맞아요, 예, 맞아요.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안에서도 꿋꿋하게 의사진행 발언을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네. 둘러싸여가지고 네, 거기서 맞아요. 그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문희사 의장님께서 예산을 통과시켰잖아요. 네.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선거법 올리고 이제 이런 과정이었는데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네. 그 제 앞에는 이제 회기 결정의 건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패스트트랙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도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이런 과정이어서 음. 처음 하는 거야 모든 게. 네. 그래서 다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마침 참 다행인 거죠. 우리 운희상 의장님이 우리 당 출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얘기도 많이 드리고 뭐 설명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예산안도 12월 10일 날 거의 마지막 그렇죠. 날 예, 예. 통과가 된 거거든요. 예, 그것도 뭐 의장님께서는 사실은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굉장히 비난을 하지만 굉장히 의회주의자세요. 그래가지고 뭐 오후 1시 정도에 거의 다 결렬이 났는데도 끝까지 두 원내대표를 불러가지고 거의 방에다 가두다시피 해가지고 끝까지 협상을 하라고 했는데 예. 합의 정신에 그럼요. 입각해서 합의해갖고 예. 뭐라고 했는데 그때를 못한 이유는 뭐냐면 예. 지금 우리끼리 얘기하면 네. 사실은 이제 5시 정도에 이제 방에서 나왔어요. 네. 협상이 안 됐죠. 네. 결렬이 됐어.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그럼 언제 다시 회의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6시였는데 자기는 저녁을 먹으러 간다고 8시 넘어서자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대표가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7시에 하자. 그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그렇죠. 2시간 동안이나 밥을 그럼요,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 이게. 그럼 밥 먹고 나면 의원들 다 흩어질 거 아니에요. 안 하겠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저희가 7시에 하자 그랬는데 의장님이 또 그래도 다 알리고 5일하고 해야기 때문에 8시에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늦게까지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겨우겨우 예산안을 처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선거법 공수처법 올리려고 하니까 뭐 회계결정권을 먼저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앞에 원래 그 윤호덕 선배께서 이제 그 의사 일정 네. 먼저 이걸 정해야 된다 발언하러 가셨는데 그때 보신 것처럼 다 가득 메고 네. 있어서 거기 들어가지 못하셨어요. 그 발언 때 앞까지 뭐 다 막 그럼요, 다 막았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한 상태였는데 네. 아무도 제가 갈 거라 생각 못했죠. 근데 제가 거기 뚫고 뚜벅뚜벅 거기를 딱 가서 이제 발언을 시작을 했어요. 그 네. 사람들이 저거 뭐지 이러다가 이제 제가 거기 쓴 거죠. 그래서 마이크 달라고. 근데 거기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예, 사실 예. 제가 그렇게 소리를 과하게 지른 거는 하나도 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격하게 대립을 하더라도 상대 그 의원이 그리고 같은 동료 의원들이잖아요. 여야를 떠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 거긴 좀 기다려주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단상을 그때. 전부 다 막 하고 말을 못하게 이제 막 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네. 막 말을 하는데 너무 떠들어가지고 거기서 구호를 막 외치고 이렇기 때문에 예.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도 방해한 거죠. 그럼요. 예, 예. 그럼요. 사실은 그게 회의 방해인데 예. 그래서 귀가 하나도 안 들려가지고 저는 이렇게 마이크가 안 들리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랬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잘 들려고 잘 들렸다고 저도 잘 들리더라고요. 예, 나중에 예, 보니까. 예. 근데 저는 안 들리는 줄 알고 소리를 너무너무 질렀는데 내용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제가 협상 과정을 쭉 봤잖아요. 네, 제가 네. 대변인이기 때문에 뭐 거기 나경원 원내대표랑 할 때도 또 심재철 원내대표랑 할 때도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랑 할 때 과정을 쭉 보면 정말 저는 정말 이런 말하기 미안하지만 정말 정치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무슨 전략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쭉 해왔어요. 그리고 자기네가 12번이나 그리고 제가 잊어버리도 않은 게 지금도 제 핸드폰에 있을 건데 네. 합의문 작성을 하고 예. 도장 다 찍고 그다음에 카메라 앞에 다 서서 사진 찍고선도 가가지고 2시간 만에 하고 엎고 발표하고 그러니까 뒤집어지고 뭐 아니 발표하고 뭐 뒤집어지고. 의원총회 했는데 뭐 그럼요. 부결됐다 예. 그러고 아니 그 합의문이 언론에 그 통째로 공개가- 사진이 어. 나오기도 공개가 했어요. 됐는데도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12번 이상 음. 그 합의한 걸 다 엎었거든요. 예, 번복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이나 잘못이나 사과나 이런 건 전혀 없이 무대뽀로 다 이제 문희상 의장 뭐 사과하라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날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막 그렇게 원래 원고에 없는 얘기를 막 했죠.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네. 바로 자유한국당의 실체입니다. 막 이런 너무나 그런 막, 민낯을 네. 그 이야기하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게 하려고 더 소리를 막 맞아요. 지른 거예요. 맞아요. 예. 제가 그 영상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감동적으로 딱 그 사진 한 장면 네. 그리고 그 영상을 너무나 네. 많이 봤을 네. 거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이게 끝나고 나서 네. 그러니까 페스티벌 끝나고 나서 자유한국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네네. 계속해서 비판했던 게 뭐 우회주의 파괴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아니네요, 이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한 장면만 딱 찍어서 필요한 것만 딱 네. 쓰는 그런 건데요. 그쪽에서는 사실은 제가 이제 작년 5월 8일 날 이제 원내대표 선거 네, 이후에 제가 네. 대변인으로 지명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쭉 그 과정을 좀 밟아본 거를 좀 돌아보면 네. 사실은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 정말 놀라운 인내력 정말 보면 막 여기서 여기까지 막 이렇게 되는데 끝까지 참고 어떻게 해서든지 협상하려고 하고 예, 이런 예. 거를 정말 너무 많이 보고요. 심지어 이제 기자들도 다 알아요. 알아가지고 기자들한테는 언제 협상됩니까? 이렇게 물어봐. 네. 제가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네. 처음에 이렇게 말했죠. 합의문 다 써서 예. 원내대표들이 다 도장 찍고 네. 그다음에 여러분 앞에 열어서 다 보여드리면 그때 협상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갔는데도 그 다음에 가서 2시간 만에 뒤집히고. 엎고잖아요. 도장 찍고 사진 네, 찍고 그 그럼요. 원문은 언론에 네, 다 나왔는데 네. 어머 우리 의총에서 안 된대요. 뭐 말도 이런. 안 돼, 말도 안 근데 돼. 그러면 저는 이제 그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럼요. 그렇게 아니, 되면 협상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협상력도 없어지고 또 하나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원내대표로서의 그럼요. 자격이 지도력이 없는 하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원내대표가 협상해 갖고 온 걸 본인들 나경원 원내대표가 속해 있는 정당에서 신뢰하지 않는 거잖아요. 부모님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네, 게 네. 이게 결국에는 나경원 대표가 협상해가지고 오면 황교안 네. 대표가 뒤집어 버리고 네.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두 사람 사이가 실제 안 좋은 건가요? 소문은 안 좋다고 그러는데 안 좋다는 소문이 네. 파다합니다. 네. 보기에는 어떠세요? 보기에는 뭐 표면적으로는 얘기 안 하는데요. 네. 거기에 계신 분 며칠 전에 뭐 왜 그런 분들이 얘기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네. 실제로 뭐 굉장히 그 황교안 대표가 경쟁적인 관계로 뭐 봤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도력이 성장하는 걸 원치 않은 그런 게 많이 보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들의 협상을 다 깼기 때문에 네. 나중엔 협상력도 없고요. 그다음에 신뢰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원내대표들이 나중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협상을 하면 뒤에 이제 앉아갖고 이 협상이 되는 거야. 가서 이거 발표하면 또 엎어지는 거 아니야? 나중에 노골적으로 막 얘기할 정도로. 먼저 얘기하고 그렇죠. 오세요. 이런 아니 정도로. 합의를 봐도 불안하잖아요. 그럼요. 예. 아니 합의를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 그러니까요. 아유. 네. 뭐 저희가 이제 기억을 한 거는 이제 의원님께서 그렇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정말 아주 엄청난 여전사처럼 당당하게 진짜 자유한국당이 둘러싸여가지고 싸운 모습 그게 기억에 남는데요. 또 근데 거꾸로 또 의원님께서 이 원내대표 하시는 동안에 내가 이 국면, 이 상황이 가장 이렇게 뭔가 마음에 남는다.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이제 사진으로 이제 그것도 저희가 찍어서 막 매우 조악한 사진 남은 건데 네. 원내대변인 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지금은 이제 그만두신 우리 동네에 4선이나 하셨던 한선교 의원께서 네. 사무총장 하실 네. 때예요. 그때 이제 그 보통 기자들이 이제 빨리 기사를 치기 위해서 네. 이제 뭐 그 취재원이 있으면 그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제 막 듣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예, 예. 문을 이제 딱 열고 나가시면서 이제 기자들이 쫙 바닥에 앉아 있는 거 보면서 이제 걸레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맞아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때 막말 바로. 네. 막말 해놓고 예. 막말인지도 모르는. 왜냐하면 이게 데스크가 부족하니까 네. 기자들은 이거 기사를 빨리 쳐서 송고를 네. 해야 맞아요. 되는데 네. 급하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그게 기자 정신을 발휘한 거거든요. 어디서는 예, 그렇죠. 아무 데서나 네. 앉아서 예. 기자를 받아 쓰고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멀리서 있는 것보다는 그 말씀하신 분 그럼요. 가까이에 네. 올라고 예, 그냥 예. 그 앞에 나와서 맞아요. 다 그냥 네. 앉아서 막 치는데 그거를 이제 걸레질한다고. 예, 걸레질하는데 이렇게 자리를 좀 이렇게 옮기니까 그거를 걸레질한다고 네, 표현을 맞아요.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었죠. 네. 그러고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브리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 저도 딱 나갔는데 기자들이 또 어제와 똑같이 쫙 앉아 있는 거죠. 네. 우리 기자들이. 그런데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똑같이 하기가 표현이 참 되게 미안한 네,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딱 봤는데 의자 같은 건 없고 그래서 네. 그냥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이제 브리핑 하게 된 거죠. 네. 기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근데 그게 무슨 시간이 많이 걸린 게 아니고 그냥 찰나에 그냥 그렇게 앉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눈높이를 맞추게 네,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때 진짜 칭찬이 많았어요. 네, 맞아요. 예, 왜냐하면 또 남성 의원들도 아닌데 또 여성 의원님께서 그렇게 바로 땅바닥에 철푸덕 같이 앉아가지고 네. 망설임 없이 기자들하고 눈높이 맞춰주는 게 네. 최고죠. 그래서 이해찬 대표님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최고에 갔더니 어제 땅바닥에서 했다며 얘기를 하시고 네. 근데 사실은 그때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기자가 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바닥에 딱 앉으면서 이걸 치려고 생각해보니까 아 또 걸레질이라는 네, 얘기를 네, 들으려나 그렇죠.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더래요. 네. 그래서 그때 의원님 그렇게 해주셔서 굉장히 위로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특별히 의도하지 않았는데 약간 그런 마음 뭐 맞아요. 그런 게 좀 기억에 남고 그 사진이 정말 사진은 정말 이렇게 가다듬지 않아서 정말 사진이 그렇긴 하지만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 그렇죠. 기자들이 뭐 네. 기사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비판도 많이 받지만 또 현장에서 기사를 취재할 때는 또 그 자기가 먼저 좋은 기사, 특종 뭐 이런 네.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취재하기가 뜨겁거든요. 그럼요, 그런 맞아요. 기자들 나름의 또 애로사항도 맞아요. 있거든요. 그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오늘 네. 김남구 변호사님 너무 잘하시는데 기자들이 좋아하는 사람은요 목소리 큰 사람 네. 잘 들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발음이 정확한 사람. 워딩 정확한 예, 사람. 예. 네. 그래서 참고로 저를 좋아합니다. 아 근데 저는 너무나 의원님 존경하고요. 저는 이게 바로 저희 민주당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고 정말 뭐 기자여서가 아니라 기자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저는 민주당 정신이라고 그러니까 계획되지 않은 행동 있잖아요. 그 진심으로 현장에서 마음으로. 네. 그런 네. 방송인사들 뭐 그런 걸 애드립이라고 하는데 아, 사실 예. 그게 마음에 없으면 행동으로 얼른 안 나오거든요. 되죠. 네. 예, 예.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제가 보증하는 의원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또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벌써 700여 분이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댓글창에 그 정춘수 원내 대변인님께 원내 대표님이라고 네. 얘기해요. 대변님께 하고 싶은 궁금하신 질문 있으면 저희 말씀해 주시면 또 저희가 전달해가지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패스트트랙이 사실은 이 야당이 발목 잡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 정권에서 그들의 정권일 때 보수 정권일 때 만든 법안이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네. 거꾸로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모든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나 그 법안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더 잘 알아요. 예, 그런데 그 현장에서 제가 그 보니까 백혜련 의원님도 나중에 그거 네. 여기 이거 다 국회 선진화법 맞아요. 위반인데 왜들 맞아요. 이러세요 이러면서 맞아요. 소리를 지면서 막 말리시더라고요. 예, 예, 제가 아. 그 장면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의원들이 이렇게 부추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은 이게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맞아요. 거를 아시고 막 말리시더라고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저도 이제 제가 우리 당 마지막으로 가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예. 이 패스트트랙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기소유예를 받은 아 이런 진짜 어이가 없어요. 정말 어이가 네. 없죠. 어이가 예, 없어요. 어이가 없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해보면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러지? 예. 이거 사실을 알고 있나? 예. 이런 정도로. 근데 그분들은 뭐 법을 되게 가볍게 생각을 했거나 네. 그렇지 않고선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딱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가면 비킬 줄 알았더니 안 비키고 거기서 이제 난리가 난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이 패스트트랙 이 국회법 위반 예.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거죠. 그래서 예. 정말 그 상태에서 너무나 신나했던 그 나다르크라고 막 했던 그 나경원 원내대표는 네. 정말 책임을 져야 돼요. 네. 뭐 본인이 말로는 맨날 자기가 책임진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책임을 못 지지. 왜냐하면은 다 개별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으니까. 네. 각자의 역할들이 네, 당시에 그럼요. 있었거든요. 네. 의원들이 그럼요. 누구는 네. 맞고 그럼요. 뭐 누구는 뭐 어떻게 하고 뭐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의원들 포지션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막 거기서 얘기를 했죠. 네. 너네 이렇게 하면은 징역 5년이야. 막 예, 이런 예. 얘기 하고 막 예, 그랬는데. 의원직 날라간다. 예, 예.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저는 특별히 이제 또 그 당직자들이 되게 안타까웠는데 네. 예. 우리 당은 이제 그러지 않았는데 그쪽 당은 정말 당직자 앞에 딱 세우고 예. 의원들 저 속에 숨어 있고 동원한 거네요, 당직자. 그럼요. 저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와서 니네가 하라고 막. 그러니까 대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법적 책임을 지게 하려고 그냥 그럼요. 거기다 너무 네, 진짜. 너무 아니 그리고 네. 이게 국회의원들 간의 입법기관에서 생긴 일을 그 방패막이로 당직자들을 그럼요. 내세우고 그래서 그날 보좌관들을 또- 내세운다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게 기동민 의원이 거기서 연설했잖아. 나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래봐 안 된다. 너네 네. 굉장히 아무도 책임 안 준다. 그러니까요. 안 준다. 막 이런 얘기. 그리고 또 있었죠. 그래가지고 또 민주당이 또
그 당직자들은 또 용서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네.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게 너무 맞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해도 국민들께 너무 죄송한 일인데 네,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패스트트랙의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를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설마 혹은 뭐 가볍게 생각했거나 근데 결국은 이게 그럴 수가 없는 일이죠. 국회법 위반이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입법기관이고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입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법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럼요. 이 법에 또 이 법을 위반하면 거기에 대한 벌칙 조항까지 그렇죠.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맞아요. 아 이건 국회에서 일어난 맞아요. 일이니까 국회에서 그냥 처리하자. 이건 정치적으로 네. 처리하자. 이건 저는 굉장히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도 안 봐요. 되죠, 말도 안 그러려면 법을 만들지 맞아요. 아니, 말았어야죠. 그래서 우리 정치적으로 풀었어야죠. 예. 이제 계속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선거법이라든지 예. 이런 거는 그거 말 된다. 음. 그렇지만 이 패스트트랙 관련한 국회법 위반은 그럴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만든 법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의 생중계가 됐잖아요. 국민들이 다 봤죠. 언급은 다 네. 그런 놀라운 정말 그 위법한 행위를 국민들에게 다 보여드렸는데 그걸 어떻게 없던 일로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국회 운영에 모든 게 비협조적이었어요. 지금 예, 상임위 운영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거의 아주 최고의 스트레스와 매일매일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뭐 작전 짜고 막 그래서 겨우 막 질질질 끌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님 너무 고생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걸 가능하게 했던 게 정말 많은 국민들이 함께 촛불을 들어주면서 그럼요. 네, 예. 여론이 없었다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힘든 국면을 그럼요. 이겨내기 어려웠을 예. 거예요. 그리고 네. 또 이제 지난 세월들하고는 좀 달라서 이제는 국회 TV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렇게 유튜브 미디어 개인 방송들도 하고 이렇게 서울의 소리 같은 방송도 있고 해서 맞아요. 온 국민이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지 그거를 좀 이 국회를 파행으로 이끄신 분들이 좀 고민해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사방에 눈이 달려 있고요. 그러니까. 예, 모든 국민들이 이 핸드폰에 동영상도 찍고 뭐 이거 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한 번 기록으로 남은 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원히 지울 수 없거든요. 네.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벌써 800여 분이 함께해 주시고 계시고요. 사실 네. 이 시간대가 오늘 안 좋은 시간대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왜요? MBC 뉴스, 그다음에 JTBC 뉴스 다 하는 때여가지고 이제 그냥 이제 밤이나 이럴 때 하면 보통 한 3,4천 분 오시는데 오늘은 이제 그렇군요. 조금 그래도 이제 800여 분 와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여기서 조금 너무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예. 제가 이제 원래 급하게 오늘 일정을 잡느라고 김용미 TV가 원래 좀 있거든요. 9시에.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먼저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의원님 오늘 좋은 인터뷰 하시고요. 네. 많은 분들께서 좀 댓글에다가 적극적으로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네. 계세요. 그럼 의원님 네. 그 비례대표로 그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셔가지고 네. 이제 사실 의정 활동 잘한다 이런 얘기를 좀 듣기 힘들잖아요. 뭐 재선, 삼선 의원도 있고 의원님은 이제 어디에 포커스를 두셔서 활동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제가 상임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하고 네. 여성가족위원회 이제 두 개인데요. 주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고 그다음에 이제 겸임 상임위가 여성가족위원회예요.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는 특별히 이제 정신건강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의원 되자마자 6월 정도였는데 이렇게 국회 보건복지위가 열렸는데 원래는 이제 그 사안을 간 건 아니었어요. 근데 용인 정신병원을 노사분규가 있어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가서 이제 용인 정신병원의 폐쇄병동 이런 걸 들어가게 됐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 그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죠. 거의 6.25 수준. 그러니까 이런 바닥에 그냥 이렇게 얇은 여름이긴 하지만 얇은 무포를 덮고 있는 그날 굉장히 비가 많이 왔어요. 약간 굉장히 으슬으슬 추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거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누워 있는 거예요. 여름이라도 냉기가 막 올라올 그럼요. 텐데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갔는데도 이 밥을 이제 많이 해야 돼서 이제 다 쪄가지고 이렇게 불면 날아갈 이런 상황으로 밥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음식도 성의 없고. 예, 그래서 이게 여기가 정말 인권이 정말 침해되는 그런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아우 죄송합니다. 아니 물 드세요. 물 드셔도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좀 이렇게 조사를 찾아보니 우리나라는 보건복지 같은 경우가 이 신체적인 건강이잖아요. 이런 네. 데는 되게 관심이 많은데 정신건강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그때 보건복지부에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사람이 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전 네. 국민의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사람이 2명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제기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그 다음 해에 제가 18년 정도에 자살 예방과 생겨가지고 그때 한 10명 정도 생기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국립정신병원을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국립정신병원 지금 국립정신건강센터인데 가봤더니 너무 재밌는 게 건물은 있어요. 네. 건물은 있는데 안에가 빈 거야. 그래서 한 층이 다 비어 있어. 어머 왜요? 돈이 없어서. 어머머. 그래서 뭐 여기 프로그램실 만들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비어 있어. 공간만 이제 남겨놓고 그럼요. 예, 이게 껍데기 딱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안에 인테리어나 뭐 없어요. 시설은 들어가지 않은 네.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도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국립 트라우마 센터를 만들게 이제 법을 좀 개정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예산 이제 처음에 이제 100억 따가지고 이제 그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사회적 참사의 그런 피해자들이 와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지금 점점 좀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또 우리 그 정신건강 책임지시던 선생님께서 이제 뭐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굉장히 네, 네. 불의에. 근데 그 선생님들 우리나라 이제 정신건강 관련한 선생님들 굉장히 저 좋아하시는데 이유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10년 동안 할 일을 제가 1년에 다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세미나 한 8개 하고 뭐 법 개정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내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계속 이제 제가 뭐 국립정신병원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건강센터 이런 걸 쫙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한번 제가 돌아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정신건강의 중요성 이런 거 많이 얘기를 하게 돼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갖게 그렇죠. 이렇게 됐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건강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치료받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좀 폭 넓게 맞아요. 봐서 네, 예, 대형 예. 사고의 트라우마라든지 네, 아니면 그럼요. 가정폭력의 트라우마라든지 아니면 대형 사고, 뭐 교통사고에서 오는 트라우마 뭐 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위로받아야 되고 네, 클리닉을 네, 네. 통해서 예,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개인의 문제로 맡겨놓은 게 그럼요.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과에 간다. 정신과적인 그 경험을 한다 이러거든요. 우울증까지 포함이 되니까 보면은 지금 이제 뭐 유명인들이 뭐 자살하거나 뭐 이런 많은 사건들도 사실은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 정신질환과 관련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니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돌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이제 조금 이제 우리의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게 네. 사실은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트라우마가 생겨도 정신과 이게 진료 기록이 남는 거를 그럼요. 꺼려해서 그럼요. 예. 치료 상담하러 잘 안 가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도 이제 그래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좀 이렇게 인식도 개선해야 될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지원도 좀 국가에서 맞습니다. 그런 두려움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네, 좀 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질병 코드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네. 잘 안 보이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아직까지는 이제 정신과 가는 거가 쉽지는 않은데 요즘은 많이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유명한 아이돌 같은 경우도 공황장애, 뭐 우울증 이런 거 다 본인들이 얘기하고 이제 얘기하고 또 그게 중요하고 또 심각하다 이런 거를 많이 이해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건강 그러면 몸의 건강만 얘기하지 않고 정신 건강도 되게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국회의원 하면 이제 그 선거철이 되면 네. 이게 지역에서 이제 개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좋은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를 보내서 국민들을 대신하는 의견을 낸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을 대표해서 보낸다라는 이론은 다들 이해하지만 네, 네. 사실 딱 내 지역에 내 문제가 되면 내 집값 올리고 그죠?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부동산 가격이 좀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값 떨어지는 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람들 맞아요. 마음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정춘숙 의원님처럼 이렇게 지역 그냥 이제 비례대표셨으니까 딱 특정 지역의 네. 개발이나 뭐 지하철, 뭐 노선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개발 공약을 하지 않지만 결정적으로 국민한테 좋은 법안 그리고
제도 개선 이런 일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아지려면 사실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어차피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이제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 네. 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지금 국회의원 숫자를 전체적으로 늘리는 건 국민들이 거부감이 네, 있어서 그렇죠. 국회에서 그렇게 막 세게 진행을 못 시키는데 네. 이렇게 활동하시는 국회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비례대표는 좀 더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역으로 출마를 결정하신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용기를 내셔가지고 네. 사실 그 전에는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이게 열심히 4년 동안 활동을 하시고 나서는 그냥 본인의 본업으로 돌아가거나, 네. 예, 그렇죠. 예,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됐는데 의원님은 이제 먼저 그 지역에 도전하실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네. 왜 그렇게 도전하실 그게 생각하셨어요? 이제 참 그 많이 갈등이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의원이 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근데 우리 당은 저는 그게 되게 자부심인데요. 비례대표를 뽑을 때도 무슨 누가 이렇게 막 이렇게 찍어주고 이렇게 안 했어요. 네. 뭐 이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은 중앙위원회에서 그렇죠. 그 투표를 통해서 이제 번호를 순위를 정했고요. 결정했죠. 순위를 정했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우리 당의 되게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를 이제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지역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그 여성 재선 의원이신데 그분도 이제 비례대표 하셨다가 그다음에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 재선하셨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뭐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뭐 약간 고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그러시냐면은 여성 비례대표 의원들은 책임적으로 지역구에 출마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확 예. 주셨네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뭐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여성들이 지역구에 출마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서 또 실제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 중에서 여성들이 지금 17%밖에 안 예, 되거든요. 20대 17%밖에 안 예. 돼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안 그랬지만 지금으로 보면 이제 연동형 비례가 되면서 우리 네. 당 같은 경우는 연동형에서는 그러니까 연동형에서는 이제 의석수를 비례대표 갖지 네. 못하고 지금 병립형 남아 있는 네. 것 중에서 가지면 한 7, 8석밖에 못 갔거든요. 네. 그럼 여성들이 국회에 들어온 숫자 훨씬 더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에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보통의 여성들이 지역구에 그냥 도전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요.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그래도 정치 자금도 있고 또 경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맥과 뭐 의회가 돌아가는 것도 알고 이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여성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 그래서 어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전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하게 돼서 제가 또 단순하거든요. 과감하게 그래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예. 아유, 이게 도전이 가능한 분이 정치를 한다는 건 사실 국민들한테는 행운이죠. 네, 왜냐하면 네. 지금 국회가 이게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데 과잉 대표가 돼 있어요. 지금 네. 남자 과잉 대표고 네. 특정 직업군의 과잉 대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국회 구성을 한번 보세요. 의원님처럼 약자를 위해서 일에 할 수 있는 직종으로 국회에 들어오신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많지 않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약자를 위해서 일한다는 게 힘든 게 뭐냐면요. 약자들이 정치 자금을 많이 모아주지도 못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언론사를 동원해서 홍보하는데 뒤에서 막 힘이 되어주지도 못해요. 그래서 막상 제가 현장에서 의정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약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 이 4년 동안의 비례대표 의정 활동의 경험을 거기서 중단한다면 사실 아까워요. 에너지도 아깝고요. 네. 그다음에 그 경험이 사장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지금까지 의원님이 4년 동안 활동해 오시면서 결실을 맺은 활동 분야도 있지만 네. 지금 아직 결실을 못 맺고 진행 중인 것들도 네, 있는데 많이 있죠. 4년 더 네. 하셔서 지역구까지 아울러서 그 결실을 좀 맺었으면 하는 제 바람이라서 맞습니다. 네, 정춘숙 의원님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럼 지역은 어디로 결정하셨어요? 용인,
병. 용인병이요. 예, 용인병인데 이제 흔히 수지라고 부르죠. 예, 아, 용인병을 수지 네, 지역이라고 수지라고 그래요. 합니다. 예. 예, 수지. 그러면 이제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네. 동 이름을 쭉 아, 말씀해 동이 주세요. 풍덕천 1, 2동, 풍덕천. 네, 상현 1, 2동, 예. 네, 신봉동, 성복동, 동천동, 네, 고기동까지. 예, 저희 동이 동입니다. 많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서울의 지역구보다 또 거긴 또 경기도 쪽은 또 지역구도 넓겠네요, 보면. 서울보다 넓죠. 그죠? 네, 서울보다 넓습니다. 그러니까 어. 수지구에서 그 죽전 1, 2동을 빼고 나머지가 다 저희 용인병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도 많고 지역도 넓고 네. 예, 또 무엇보다 제가 거기를 가게 된 것은 우리 당 험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성교 의원님이 이제 불출마를 하시지만 한성교 의원 네, 지역이군요. 그렇습니다. 16년 동안 예, 음. 한성교 의원님께서 여기서 4선을 한 우리 당의 험지. 그래서 보수적이고요. 그다음에 누구는 이제 태극기의 본산이다 그런 예, 그런 그러니까 동네가 예전에는 있습니다. 그냥 선거운동 열심히 하지 않아도 어떤 특정 정당의 네. 공천만 받으면 그냥 당선되는 뭐 거기가 좀 그런 성향이 있었죠. 강했던 네, 지역이네요. 네, 예. 네. 전 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놀라는 게 이렇게 당선 가능성이 민주당 후보로 나갔을 때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신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출사표를 던지셨네요. 전 좀 의외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당의 열세 지역 가서 이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가서 하게 됐는데 갔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동네 분들은. 그러니까 한성교 의원이 뭐 초선 재선까지 이해하는데 3선 4선까지 하게 된 거는 너네 당 책임도 많다. 우리 수지를 버려였냐 이러면서 이제 좋은 후보를 내지 않았다. 좋은 후보를 냈어야 된다. 이런 또 비판도 많이 받았죠. 예. 네. 아니 그런 얘기에는 좀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대구에서 우리 김부겸 네, 의원이 네. 당선되는 사례도 보면 또 인물이 어떠냐도 또 당도 보지만 인물 비교에 의해서도 좀 민주당이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후보를 내는 것도 상당히 유권자들의 표심에는 중요하다고.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인구 구조는 좀 어떤가요? 지금 거기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저도 그런 변화들 아파트 많이 들어서고 요즘 그러나요? 그럼요. 거기가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이 동네가 아파트가 약 92%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또 굉장히 학력 수준도 높고요. 그다음에 경험도 놀라운 옛날 고위공직자 이런 분들 되게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그리고 사실은 지역 정치에 별 관심이 없으셨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다가 최근에는 좀 작은 아파트,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 이 사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 가구나 뭐 이렇게 젊은 네. 세대들도 많이 온다는 그래서 거죠? 가족이 많이 와요 저희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래서 한 반에 30명 초등학교가 이렇게 되는 이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람이 젊은이들이 점점 들어오고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오는 거에 비해서는 일단 어린이집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생활 인프라는 좀 생활 인프라가 약한 없어요. 그래서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게 이제 공공성을 가진 게 없어서 그 작년 3월 3일 3시에 유치원이 왜 이제 뭐 문 안 연다 그래가지고 데모한 데가 우리 동네예요. 수지. 저희 아무 없어요 하나도. 용인병 지역에. 그러면 젊은 분들이나 이렇게 핵가족 단위로 많이 와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런 생활 인프라가 없으면 엄청 불편하게.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뭐 복지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제일 문제가 저희가 사실은 강남으로 가기는 쉬운데 교통이 좀 불편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강남으로 갈 수는 있는데 용인 내부에 다니기는 되게 어려운. 그래서 지금 교통 문제 제일 심각하고 교육 문제 심각하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수지로 내려가 직선적인 방향으로 가는 교통은 그래도 있는데 이제 수지 안에서 용인시 안에서 이제 맞습니다. 휘으로 움직일 때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매우 거. 불편합니다. 그래서 수지 안에서도 뭐 버스나 마을버스 이런 게 막 돌아다니는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다음에 용인 안에서도 수지하고 뭐 예를 들면 처인 이게 갈 수가 없어. 한 50분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돼서 굉장히 교통이 불편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교육, 뭐 문화 인프라 이런 것들 굉장히 부족하고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시장이 이제 또 지난번 선거 때 네, 용인 네. 시장이 이제 네. 민주당 그렇죠. 시장으로 당선이 돼서 오히려 용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과 시장이 좀 같은 당을 있어서 네, 네. 예산이나 아니면 큰 틀의 정부의 정책들, 네. 정책 사업들을 조율하고 맞추는 데는 오히려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렇죠. 당선되는 게 훨씬 더 저기 뭐지 저 지역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동네 수지 가서 좀 제가 새로 한 게 되게 많은 거예요. 네. 그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민원 청취의 날 이런 걸 제가 이제 작년 한 해 했는데 예. 그런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수지는. 정말요? 네. 국회의원이 이제 여기서 사선하신 분이 네. 계셨지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사선 국회의원이 그런 걸 한 번도 안 했단 한 번도 말이에요.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민원 청취의 날을 했잖아요. 처음에 한 그날 100명이 왔어요. 정말. 정말 많이 온 거네요. 그럼요, 100명이 홍보도 왔어요. 많이 못한 상태에서 그럼요. 첫날. 그렇게 왔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지역에서 뭐 강연회 같은 걸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의원님들 이제 모시고 그래가지고 뭐 남북 관계라든지 뭐 교육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자치분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강연을 했더니 그 수지 또 이렇게 수지 생긴 이래로 이게 또 처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단골 손님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그 특교 이런 것도 별로 안 따고 이래가지고 동네 분들은 우리 이제 수지 사시는 선수가 분들은 좀 올라가면 특별 교분 같은 거 타오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물론이죠. 텐데.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란 거는 아니 이렇게 지역에 무관심하게 뭐 지역에 너무나 파묻혀 지역 일만 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역에 정말 무관심한 이런 일을 하면서 사선을 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재밌는 특정 거는 공장을 그냥 일방적으로 몰아주기만 하는 데에서 오는 폐해가 이런 그럼요, 부작용이죠. 그럼요. 이제. 예.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제가 이제 가서 이제 뭐 행사장도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전엔 한 번도 안 오시던 우리 한성교 의원께서 막 오시고 이제 의원님이 네. 막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사람들 웬일이야 막 그래서 그게 정춘숙 효과예요.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고 막 그랬는데 뭐 갑자기 안 나오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제가 저건 먹튀야 제가 막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뭐 본인도 이렇게 쭉 검토해 보셨겠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나오시기로 하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주민들 내려가서서 이미 좀 많이 만나 보셨겠네요. 예, 제가 이제 올 3월이면 만 2년, 횟수로 3년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다녔고 또 주민들께서는 많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우리 당 싫어한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래도 의원님 일 잘하대 뭐 이렇게 하시는 네, 분도 네, 계시고 네. 그래서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여기가 이제 원래 우리 당이 잘 안 나오는 곳이에요. 뭐 다른 데는 뭐 20% 차이, 10%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 6%? 굉장히 이게 아주 근소한 차이이고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정치인들이 뭘 할 수 있다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우리가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기 밀어주고 호응했던 국회의원이 표를 줬던 국회의원이 네. 이런 일도 하더라 이런 네, 경험이 네.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뭐가 달라지지? 약간 이런 거. 네. 그래서 굉장히 아주 박빙의 치열한 이런 곳인데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새로운 걸 자꾸 이제 도전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 수지가 일정한 정도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함께 사는 수지.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델이 되는 곳 이런 걸 만들고 싶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즘 공동체 상생 그렇죠. 뭐 이런 게 맞습니다. 지금 완전히 예. 세계적인 화두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그 자유한국당 의원 전 의원이셨는데 이번에 나오실 가능성이 있는데 그분은 인류 수지 뭐 이런 영역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건 옛날 건데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지금 이제 동네에 뭐 예를 들면 동천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사실은 마을 네트워크 이런 게 있어서 새로운 모델에 잘 사는 것.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같이 잘 살고 또 그 옆에 사람도 같이 잘 살아서 전체가 함께 사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분들 보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 내가 그래도 여기 또 같이 기대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잘 산다라고 하는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 네.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저는. 네. 여기 지금 방송에서 댓글 좀 보면요. 네. 여기 개 실장님도 들어와 계신가 봐요. 예. 개 실장님 들어와 계신다고 그러고. 예. 그리고 의원님 그러면 네. 그 의원님 페이스북을 네, 하고 네.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청취하시는 분들 의원님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요.
친구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실 제가 이렇게 공천 심사위원도 들어가 보고 선거관리위원도 중앙당에서 해보니까 이 공천 시즌이 되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요.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으세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제 각각의 후보들도 돌리고 또 신문사에 언론사에서도 돌리고 그리고 이 정당에서도 돌리고 맞아요. 예,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전화들이 오니까 이게 귀찮아서 여론조사합니다. 그러면 그냥 끊어버리시는데 맞아요. 사실 여러분 이 깨어있는 촛불 시민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정치 참여라고 하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후보가 돼서 출마하는 것 아니면 유권자로서 투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각 정당에서요. 올바른 후보를 뽑을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전화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을지 여러분의 의사표명을 해주셔야 돼요. 해주시지 않으면 정당에서 후보를 이제 공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하고 후보 자질도 보고 막 하는데 알 수가 없거든요, 정보를.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요, 꼭 전화를 좀 여론조사를 돌리면 귀찮더라도 좀 받아주십시오. 예, 특별히 우리는 이제 경기도 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02 이렇게 막 오거든요. 예. 그럼 사람들이 어머나 이게 무슨 귀찮은 전화네 예, 이러면서 예. 안 받는 거예요. 자기 지역 번호가 아니라고. 그렇죠. 예. 02로 꼭 와줘. 받아주세요. 예, 02로 와서 봐도 그러니까 뭐 031, 032 이런 걸로 안 온다고 네. 우리 지역이 아니네. 그렇죠. 나는 네. 이런 전화를 받을 일이 없어. 그럼요. 이 번호로 안 받아. 이 번호로 전화할 데가 없는데 이러면서 끊지 마시고요. 맞아요. 전화를 꼭 좀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각 정당에서 이 후보에 대해서 이 후보가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또 후보로서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가 하는 이 척도가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예. 후보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평가하지만 여론조사도 굉장히 많은 점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좀 전화를 받아주시고요. 의원님 그 동 이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풍덕천 1, 2동, 예. 상현 1, 2동, 신봉동, 성복동, 동천동, 고기동 이렇게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요. 또 의원님 지금 네. 선거사무소 내고 현수막 거셨나요? 이제 현수막은 곧 겁니다. 내일 모레. 예. 그럼 어느 쪽에다 거실 생각이세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로얄 스포츠 사거리라고 우리 동네에서 모든 사람이 거의 아는 동네가 그 동네 있거든요. 분들은 아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그 현대아파트 조금 올라가면 현대아파트 사거리 있거든요. 거기다 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그 의원님 사무실에 한번 놀러 오세요. 예. 쳐들어가는 걸로. 놀러 오세요. 이렇게 서울의 소리 이 카메라를 들고 한번 오세요. 찾아뵈야겠네요. 예. 완전 환영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의원님 패스트트랙이나 뭐 이런 거 활동하시면서 이 어렵고 뭐 이런 거 아실 텐데요. 사실 아까 앞에서도 조금 말이 나오기는 했는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면서 국회의원 그 원 내에 네. 대변인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그 활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과 가장 보람 있었던 네. 거, 이 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 패스트트랙 그런 과정에서 같이 막 싸우는 예. 막 전쟁을 막 하는 이런 과정에서 아주 막말 아닌 그러면서 되게 품격 있게 그러면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한테 막 이렇게 뭐라 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를 너무나 신경 쓰게 그렇죠. 해야 되는 이렇게 게 사람이다 굉장히 보니 힘들었어요. 예. 그런 그 상황에 닥치면 감정도 격해지고 그럼요. 감정이 정말 막 올라오는데 격해지고 또 좀 너무 어이없잖아요. 그럼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상황이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오래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을 잃지 않고 정신을 막 차려.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이거 그럴 때 논평도 하고 혼자 막 주문을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막 이런 주문을 외우면서 했습니다. 예. 저 같으면 흥분해서 가만 못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서울시의원 할 때 친환경 무상급식을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싸웠거든요. 그때 본회의장에서 정말 저도 소리 굉장히 많이 질렀어요. 제가 되게 화났던 것 중에 하나가
이주영 부의장이 네. 우리 이 원내하고 합의한 적도 없이 그냥 본회의 중간에 그냥 중지를 시킨 거예요. 정회를 시켜버렸어요. 정회를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머 세상에 저게 뭐야. 그래 네. 그다음부터 제가 볼 때마다 그 이주영 부의장을 소리 지르면서 법도 냈죠. 네. 부의장도 탈당하도록. 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굉장히 오랜 기간 협상하면서 싸우면서 완전 전쟁하는 그 기간 동안에 평정심 잃지 않으면서 정말 우아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이런 과정이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의원님 그런 내공은 쌓였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그게 뭐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네. 보람을 느낀 거는 사실은 공수처법, 선거법 그리고 1월 13일 날 모든 관련한 법들을 다 통과시켰을 때 그런 얘기를 마지막에 이제 국민 여러분 성의로 여러분의 성원으로 네. 이렇게 우리가 그 동안에 정말 20년이 넘는 이제 공수처가 20년이 넘은 그런 과제거든요. 이 과제를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좀 울컥하시죠. 예, 그럼요. 네. 예, 굉장히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특히나 원내 대변인으로 활동하시면서 이것이 뭐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만의 이렇게 전쟁터가 아니라 이 안에 가지고 있던 열정이 이게 밖에 있는 시민들하고 그럼요. 연결이 예, 돼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국회의원분들도 그 안에서 무엇을 주장할 때 시민들이 원하는 걸 내가 하고 있구나라고 네, 하는 자부심과 좀 그럼요. 격려가 많이 됐을 것 많이 같아요. 됐죠. 예. 특히나 공수처법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서로 논쟁하고 통과시키는 이런 과정이 그러니까 역사에 남는 과정이다. 이런 되게 어떤 자부심 그리고 되게 책임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을 잘 정리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남잖아요. 그래서 네. 이 대변인들은 또 저는 또 우리공화당한테 고발당했잖아요. 예. 고발을 막 당하고 그래. 그래서 우리공화당한테 막 고발당하고 그다음에 그 존재도 미미한 당에서 또 고발까지 하는 아니 거예요. 그때 왜 국회에 막 얘네들이 막 쳐들어왔었잖아요. 예, 예. 그때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그럴 때 정말 참느라고 그때 국회 본청이 거의 다 완전 포위돼가지고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 막 부시려고 하고 이런 보면서 정말 너무 많이 화가 났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참고 막 인내하고 막 그렇죠. 인내하고 해서 같이 물리적으로 막 충돌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이제 1월 13일 날 딱 마치면서 굉장히 막 여러 가지 생각 많이 들었죠. 사실 네. 이 많은 분들이 또 제 주변의 분들도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모든 그 법안 몇 가지, 네. 그러니까 뭐 선거법 관련, 네. 뭐 공수처법, 네. 그다음에 수사, 그러니까 네. 검경 수사 네. 조정안 이런 관련된 법들이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만 되지 전부 그렇죠.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네, 것이다. 맞아요. 특히 이제 국회는 음. 또 합의 기관인데 맞아요. 이렇게 막 결사 반대를 하고 나오는 어떤 특정 정당이 있는 한 이것이 모두 통과되기는 어려울 거다. 그리고 또 사실 이 작은 네. 야당의 작은 의원들과 이해관계가 맞아요. 복잡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특히나 그걸 못할 것이다 했는데 전 놀랍게도 이제 이해찬 당대표, 그다음에 원내대표, 이제 여기 옆에 계신 원내대변인 이런 분들이 그 지난한 싸움에서 그걸 다 이겨내고 네, 맞아요. 전부 다 통과시켰다고 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 더 많았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안 될 거야 예, 라고 예, 생각 많이 예. 했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당이 그게 되게 훌륭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이제 원내대표가 그 모든 과정을 이제 진행하셨죠. 이인영 예. 원내대표가. 근데 그거를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사전에 대표한테 다 얘기하세요. 이해찬 대표한테 맨날 이렇게 얘기를 네. 하세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께서 거의 전적으로 신뢰하시면서 다 여기다가 이제 주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당대표가 의사소통이 잘 안 그렇죠. 되면서 힘겨루기 막 하고. 그러니까 힘겨루기를 네. 한다든지 아니면 알력 싸움이나 아니면 의견이 삐그덕거리고 그렇죠. 있는데 우리 네. 당은 오히려 더 소통을 많이 네. 하고 그다음에 서로 막 공유하고 막 그럼요. 이러면서 나중- 그 힘을 가지고 그럼요. 갔겠네요. 나중에는 뭐 우리 그 의원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의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의원들이 할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의총을 하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뭐 선거법, 공수처법 이런 모든 과정이 거의 뭐 100%다 위임이 되고 의결을 하는 것, 결정하고 오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합의가 되고 이런 과정이 많이 있어서 그때는 정말 저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토론하고
그런 왜냐하면 과정에서도 예. 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모든 법안들이 다 통과되긴 어려울 거다 이렇게 비관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의견들을 얘기했냐면 예전에 우리 그 국가보안법 네, 알아요. 예, 알아요. 그거 예. 폐지하려고 했지만 네. 그때 당시 우리가 다수당 많이 아, 당선시켜서 그쵸, 국회로 그쵸. 보냈음에도 네. 불구하고 못했죠. 그거 못했다. 그쵸. 근데 민주당이 이걸 또 할 수 있겠어? 네, 맞아요. 난 못한다고 봐. 그중에 뭐 하나 정도 이랬고 네. 특히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 공수처법 네, 같은 거는 맞아요.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선거법은 통과되겠지 네, 모르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가 네. 있으니 이건 못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이렇게 그 냉정함을 잃지 않고 또 이렇게 혼란하고 지난한 네. 그 협상 과정을 다 이겨내고 패스트 트랙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네. 사실은 이게 제가 서울의 방송하면서 이 댓글 다는 거나 하는 시민들의 그 반응을 보면 조국 수사를 통해서 형사 소송에 관한 절차나 이런 걸 모든 걸 다 완전히 됐어. 전문가가 됐고요. 전문가가 됐어. 예. 그리고 이 국회 이번에 그 패스트 트랙 네.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는 필리버스터 과정 맞아요. 그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 필리버스터를 한 안건에 한 번 신청하면 두 번은 못 하는 거래. 이런 걸 몰랐어요. 굉장히 고도의 것을 많이 아시게 네, 된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이 국회를 안건 하나하나 올리면서 또 본회의 수정안 같은 거 그렇죠. 올라가고 막 네,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이 국민들이 다 그냥 생중계로 다 보셔가지고 정말 전문가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스트트랙 이 과정 자체가 처음 하는 거라서 아무도 잘 몰라가지고 이거를 전례를 만든 이런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선거법은 저희가 굉장히 불리하지만 대의를 위해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동의를 한 거였고 공수처법 같은 경우 23년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하면 그렇게 오랜 기간 정말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이제 드디어 견제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거였고 그에 따라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뭐 검찰청법 이런 것들이 다 따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날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영광이었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정말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왜냐면 매일매일 공부하는 거예요. 네네. 안 해본 일이라서. 선례가 없었으니까. 안 해본 일이라서 맨날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정말 이인영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도상훈련을 맨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국회에서 있을 수 있는 운영의 묘는 다 나온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걱정했거든요. 아니 근데 오늘 그렇게 해서 패스트트랙 이제 됐어. 그러면 또 올리면 또 패스트트랙 하면 이건 언제 되는 거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한 안건에 대해서 패스트 신청을 하면 두 번은 패스트트랙 신청을 못한다. 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법안은 다음에 반드시 의결하도록. 그리고 그 패스트트랙에 걸렸던 필리버스터나 이렇게 다 토론에 걸려 있던 거는 다음엔 반드시 의결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를 온 국민이 배운 거예요. 그럼요. 저희도 맨날 공부했다니까요. 사실은 민주시민이라면 이 의회 운영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큰 굵직굵직한 건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저도 정규 교육을 받았지만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히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생생한 교육을 오히려 시켜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우리 그 김남국 TV의 시청자 여러분하고 서울의 소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죠. 김남국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저도 정말 너무 재밌게 얘기를 했고요. 더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좀 아쉽긴 하고요. 이번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4월 15일인데요. 이번 총선은 우리 문재인 정부 또 우리 민주당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함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 드디어는 구체적인 실천이 가능한 때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 모두 다 참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정말 정의로운 평등한 사람이 살만한 그런 대한민국 만드는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정춘숙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용인 수지에 계신 분들은 저에게
네, 문자 혹은 뭐 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춘숙 의원 모시고요. 패스트트랙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여성 의원으로서 의정활동했을 때의 보람과 어려움 이런 이야기들 나눴는데요. 또 다음에도 21대 국회에도 정춘숙 의원님이 다시 국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관심 끝까지 놓지 마시고요. 또 며칠 후에는 정춘숙 의원님 지역에서 현수막도 올린다고 하니까 지나가다가 망설이지 마시고 선거사무소에 들려서 당당히 나는 여기 유권자인데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